안녕하십니까, 1일씨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고요. 이제 곧 있으면 구독자 1만 명이라는 숫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숫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늘 가던 대로 하던 거 하자 이렇게 다짐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이게 비트코인 차트 확인하듯이 유튜브 스튜디오부터 들어갑니다. 자는 동안 숫자가 얼마나 바뀌고 댓글은 뭐가 달렸나 확인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요즘 댓글 보면서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는 의견이랑 이 전문성 있는 일본 요리를 알려줘서 고맙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실제로도 살짝 TMI, 우리 찬호 형님 같은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43이거든요. 16살 때부터 평생 요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식만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계속 더 많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계속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알려주고 싶은데 더 했다간 지루해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자칫 잘못했다가 잘난 척처럼 보일까봐 그 중간을 찾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참 행복하고 긍정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 말은 좀 줄이고요. 오직 일식 기술이랑 시각적인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름 가지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마파가지 편을 찍으면서 이번에는 전통 일본 요리에서의 가지를 꼭 보여드리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식에서 가지는 정말 매력적인 식재료예요. 어쩌면 흰색의 도화지 같은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응용하기가 정말 편한 식재료거든요. 이 가지 요리가 종류도 많고 요리법도 정말 다양해가지고요,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 100가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집에서도 따라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맛있는 가지 요리 딱 3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요리에 대한 설명은 영상이랑 같이 뒤로 미룰 테니까요,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 핵심만 제가 툭툭 던져 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편하게 화면이랑 소리로 즐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가지구이 나스 덴가쿠입니다. 덴가쿠는 재료에 미소를 발라서 구운 일본 요리를 말하는데요, 가지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안쪽에 가쿠시보초, 이제 맛이 잘 배고 속까지 익도록 숨은 격자 칼집을 넣어줄 겁니다.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둥글게 썰어도 상관없거든요. 어떤 모양이든 굽기만 하면 됩니다. 덴가쿠라는 게 꼭 가지가 아니더라도요, 곤약이나 두부 같은 걸 이용해서도 많이 만들어 먹는 요리입니다. 저는 오늘 그릴에 구울 거라서 지금 꼬치를 끼울 거고요. 집에 그릴이 없다면 프라이팬이나 오븐을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울 때는 이렇게 이제 올리브 오일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일반 식용유도 괜찮지만 올리브 오일 특유의 향이 가지랑 만나면 풍미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빈틈없이 듬뿍 적시듯이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이에서 중요한 게 불 조절이거든요. 이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약불에서 오래 구우면 가지 수분이 다 빠져서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불은 어느 정도 세게 유지하면서 대신에 타지 않게 뒤집어가면서 색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요. 프라이팬이나 오븐으로 하시면 타지 않게 굽기가 훨씬 수월해서 편할 거예요. 표면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으면 준비한 이제 2가지 미소를 발라서 구울 겁니다. 한쪽은 백된장 베이스의 달콤한 타마미소고요, 한쪽은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제피잎을 넣은 향긋한 키노메 미소입니다. 보통은 아까미소, 적된장으로도 만든 덴가쿠 미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향껏 선택하시면 돼요. 미소 만드는 레시피는 제가 고정 댓글에 따로 한 번 더 달아두겠습니다. 미소는 당분이 많아서요, 불에 닿으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굽지 마시고 냉기만 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구운 뒤에 표면은 토치로 그을려서 마이야르 향만 입혀줄 거예요. 사실 이 덴가쿠라는 요리는요, 가지보다 미소가 주인공인 요리거든요. 가지는 부드러운 식감 뒤로 밀려오는 진한
일식 미소의 풍미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덴가쿠 간편하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덴가쿠 요리는 간이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밥 반찬보다는 술안주로 좀 더 잘 어울릴 거고요. 심플하게 담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두 번째 가지 요리는 보석 같은 비치색을 담은 가지 조림 히스이 나스입니다. 히스이라는 말이 옥색을 뜻하는 비치를 말하는데요. 가지를 기름에 튀겨서 껍질을 싹 벗겨내면 그 속살이 영롱한 비치색을 띠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가지는 튀기기 전에 세로로 대여섯 군데 가볍게 미리 칼집을 넣어주세요. 가지를 가열해서 껍질을 벗기는 방법은 굽는 법, 찌는 법 다양하지만 비치색을 가장 아름답게 살리는 치트키는 바로 이 튀기는 방법입니다. 170도 기름에 통째로 넣고 2분 정도 튀기다 보면 가지가 부드럽게 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가지가 다 익은 겁니다. 자, 튀기고 나면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얼음물에 넣어서 빠르게 식혀야 비치색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거든요. 가지는 열기만 빠지면 이제 껍질을 벗길 거거든요.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가지고요, 생각보다 쉽게 쑥쑥 벗겨질 겁니다. 보통 이런 작업을 하면 쾌감이 참 좋죠. 껍질을 벗긴 가지는 이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육수가 옅어져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키친타월로 깨끗하게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한 가지는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로 진하게 우려낸 이 지방다시에 재울 거거든요. 여기에 미림이랑 우스구치 간장으로 연하게 간을 해줄 거예요. 오늘 비율은 다시가 15, 미림이 하나, 국간장이 하나, 이 비율입니다. 가지는 스펀지처럼 국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국물 맛이 곧 오늘 요리의 맛입니다. 저는 오늘 감칠맛이랑 새우 향을 좀 더 더하기 위해서 밥새우를 다시팩에 담아서 한 번만 끓여내겠습니다. 끓으면 냄비는 이 채로 차갑게 식혀주세요. 완전히 식은 육수를 가지가 담긴 통에 넉넉하게 부어줄 겁니다. 이 요리는 가지가 맛있는 다시를 속까지 완전히 흡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드시기 최소 반나절 정도 전이나 전날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재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를 이렇게 다시에 푹 담가서 먹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가지라는 식재료가 스펀지처럼 국물을 정말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국물을 얼마나 맛있게 잘 뽑아내느냐가 이 요리의 핵심 테크닉인 거죠. 가쓰오부시 다시만 잘 뽑아도 충분히 맛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메뉴가 될 거예요. 이대로 그냥 건져서 드셔도 정말 훌륭하지만요, 만약 전문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원한 니모노 형태로 손님상에 내어주시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요맘때쯤이면 가이세키 요리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는 가지 요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육수 낼 때 썼던 밥새우를 조금 건져서 고소하게 토핑으로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향긋한 시소도 얇게 썰어서 넉넉히 얹어주겠습니다. 물론 시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이 시소의 향이 들어가면 요리의 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매장에서 쓰실 때는 간생강이나 송송 썬 실파, 그리고 살짝 볶은 가쓰오부시 같은 거를 취향껏 토핑으로 곁들이시면 됩니다. 정해진 답이란 건 없잖아요. 여러분의 매장이나 식탁에 어울릴만한 최상의 부재료를 찾아서 꼭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가지 요리는 하사미야게라는 요리입니다. 여기서 하사미라는 게 사이에 끼워 넣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인데요, 말 그대로 가지 사이에 속을 채워서 튀겨낼 겁니다. 가지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면 되고요, 일정한 두께로 썬 가지는 소금을 살짝 쳐서
수분을 빼주면서 살짝 숨을 죽여줄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 숨이 죽는 동안 새우를 다져서 속을 채울 재료를 준비할 건데요. 저는 오늘 매장에 통마리 새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머리랑 껍질을 다 제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손질된 새우살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줄 거고요. 새우는 칼로 탕탕 두드려가면서 먼저 다져줄 겁니다. 이때 새우살의 입자를 얼마만큼 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씹히는 식감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정도는 칼로 대충 조금 굵게 다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곱게 갈아주는 형태가 식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갈아둔 말을 섞어 줄 건데요. 오늘 마침 주방에 있는 게 긴 장마뿐이라서 저는 이 장마를 사용하지만, 혹시 구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끈기가 있는 참마를 사용해 주시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마가 들어가면 새우살 사이사이를 훨씬 더 매끄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 튀겼을 때 식감도 조금 더 푹신푹신해질 겁니다. 이제 다진 새우에 간마를 넣고요, 소금이랑 설탕으로 밑간을 한 뒤에 서로 잘 붙을 수 있도록 접착성을 위해서 전분을 조금 넣어줄 겁니다. 모든 재료들이 잘 섞이게끔 많이 저어주셔야 되고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양을 일식 절구이인 스리바찌에다가 곱게 가는데요,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집에 스리바찌가 없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핸드 블렌더로 적당히 갈아볼게요. 이때도 너무 완벽하게 고운 반죽을 만들지는 마시고요, 적당히만 갈아주면 끈기가 촉촉하게 생겨나거든요. 딱 그 정도가 씹는 식감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소금을 쳐두었던 가지는 표면에 수분이 송골송골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이것 또한 키친타올로 깨끗이 물기를 제거해 주고요, 새우 반죽을 채우기 전에 가지 표면에 미리 마른 밀가루를 발라둘 거예요. 그래야 가지와 새우 속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잘 달라붙어 있을 거거든요. 새우 반죽은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속까지 튀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드실 때 한 입 크기를 고려해가지고 적당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지를 한 번 더 덮어서 옆으로 반죽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손으로 깔끔하게 매만지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하사미아게라는 요리는 가지 말고도요, 연근이나 다양한 야채들로 업장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 이렇게 새우 말고도요, 다진 고기라든지 다진 생선을 넣어서 튀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하사미아게를 바삭한 덴푸라 스타일로 한번 튀겨 볼 거거든요. 튀김 반죽에 사용할 계란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달걀 노른자 하나에다가 아주 차가운 물 500ml를 붓고 잘 섞어주면 되고요. 그 뒤에 이 계란물과 밀가루를 1대 1.5 정도의 비율로 계량해서 가볍게 섞어주면 딱 적당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딱 이 정도의 묽은 농도가 튀겼을 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기름 온도를 높여서 튀길 준비를 해주고요, 가지를 반죽물에 입히기 전에 겉면에 한 번 더 가루를 살짝 발라줄게요. 기름 온도는 165도 언저리가 가장 적당하고요, 반죽물을 고르게 푹 입힌 다음에 기름에 튀겨줄 겁니다. 안에 들어간 새우 반죽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대략 3분 정도 노릇하게 튀겨주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자, 다 튀겨졌고요. 건진 튀김은 키친타올 위에 올려가지고 여분의 기름기까지 쏙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건 무조건 따뜻할 때 바로 드셔보세요. 이 새우 속살의 자체 간은 전체적으로 살짝 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실 때 깔끔하게 소금을 살짝 찍어서 드시거나 맛있는 텐다시를 만들어서 곁들여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들어 본 3가지 가지 요리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가지라는 식재료 하나로 일식의 3가지 조리법, 구이랑 조림, 튀김으로 이렇게 풀어내 봤습니다. 설명을 대폭 줄이고 영상의 템포를 빠르게 가져봤는데요,
일반 시청자분들도 지루하지 않게 일식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테크닉들은요, 사실 가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철 채소에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프로들의 기본기거든요. 영상 보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새롭게 시도해본 이번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 방식이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좋다, 아니면 이전에 디테일한 설명이 더 그립다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고민해서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많은 레시피들은 더보기란에 설명으로 제가 적어둘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매일 저한테 행복한 고민을 하게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